자위할 때조차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정하지 않은 적 있나요?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분명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돼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 당신한테는 전혀 없나요? 이건 당신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 남성 60명 중 약 3명이 정액 없이 오르가즘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는 이걸 건조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노년 남성의 성기능이나 오르가즘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형태학적 관심도 의료 분야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 중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멈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절대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생활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의료 분야, 특히 성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중장년 남성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공유해 왔어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결정 경험, 발기 유지와 건강한 성기능,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입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어려워지는지부터 설명할게요. 원인을 하나씩 몸속 변화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특히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61세 대전 거주 박지훈 씨.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 씨 같은 시청자 덕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름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거주 지역과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에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복잡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정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기대만큼 강렬하지 않다는 걱정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 겪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이런 일은 많은 남성에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겪는 흔한 변화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변화들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전립선과 사정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기관이 사정시 정액을 만듭니다.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기관들의 활동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정액 양이 크게 줄거나 때때로 사정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맞아요. 이 호르몬이 주된 성호르몬입니다. 발기 유지와 관련 기능을 조절하고 분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소하면 성적 자극이나 오르가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혈액순환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음경과 골반 주변 신경 자극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정 반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정 반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지난 21년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 60대 남성 중 약 38%가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단순한 성기능 장애일 뿐이라고요. 이건 신체 쇠약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다시 말해, 제 욕심 때문에 사전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 몸이 저를 좀 더 잘 돌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신호가 저에게 질문하라고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신호를 들어보세요. 몸을 기울이고 자신의 몸 리듬에 맞춰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가 발견되면 몸에 어떤 위험이 닥칠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단지 성적 쾌락일 뿐이에요. 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몸속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몸에 정액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상황은 단순히 성관계가 아니라 행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옛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자나 분비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해요. 정화 기능이죠. 이 정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전립선이나 고환 안에 노폐물이 쉽게 쌓여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대한비뇨기 과학회의 사례, 빈도를 보면 고령 남성 수가 많아질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성적 만족이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불면증, 무기력, 일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욕 저하 같은 감정 증상도 동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이런 상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시하지 말고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관리하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게다가 오랫동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상태가 계속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사정할 생각에 자위 행위를 합니다. 스스로 막으려 하고 이게 골반 신경이나 성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할 거란 뜻은 아니에요.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끼세요.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들입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몇몇 분은 어차피 효과 없으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위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사실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성기능을 떨어뜨리고 퇴화의 숨은 원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과도한 자극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싶어 더 강한 자극을 찾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음경을 꽉 조이거나 조이는 경향이 생겨요.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움직임. 이런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음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독특한 감각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골반의 만성적인 긴장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전반적인 성기능에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통제되지 않은 해방 방법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결국 몸 전체의 성적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골반은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수축 동작을 합니다. 이 근육은 매우 중요한 근육군입니다. 과도하게 긴장하면 원치 않는 반사처럼 되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사정을 끝내지 못하는 조급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몸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잘 느껴집니다. 이것은 법칙과 같지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만약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2022년 일본의 고령 인구에 관한 비누유키 아케 주최 세미나에서 노인을 위한 자위행위의 질 저하는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세요. 느긋하고 재미있으며 정시에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자신과 마주하고 오감에 집중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지금 바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성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몸에 힘을 주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한 자극이나 급한 접근은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과 노인에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만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자극하지 않고 서서히 감각을 깨우는 기술입니다. 음경을 직접 자극하기 전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감각을 이완시키세요. 이것은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간접 자극이 서서히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실패해도 성적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쾌락을 쫓기보다 올바른 자세로 감각을 깨우는 과정을 즐기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호흡입니다. 골반 부위를 사용하는 이완 기법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위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배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긴장을 놓는 것입니다. 특히 내쉬는 순간 복근과 골반 저근이 이완되도록 힘을 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합니다. 연구 결과 이 방법은 이상적인 체형의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 자극입니다. 이것은 치료법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한 후 항문과 음낭 사이인 회음부에 수건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찜질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열 자극은 해당 부위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을 강화해 기능을 높입니다. 특히 건조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 걱정하는 이들에게 감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이완에 집중하며 감각을 깨우세요. 노인에게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를 하나의 접근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 만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자연스럽게 이 습관을 일상에 들이면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동시에 효과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성적 감각이 점차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복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사는 70세 이정우 씨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처음부터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각성이 더 안정되어 갑니다. 전립선과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려면 자극 방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각의 기본은 몸속 기관들의 건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립선과 질인데 기본적으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 약재들이 있습니다. 함께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마사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보시죠. 어떤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 전립선의 성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부드러운 자극은 혈류를 개선시키고 노폐물 처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강제로 자극하면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지식 없이 무작정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쉽게 일상에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법칙 중 하나는 골반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전립선과 골반은 깊숙이 위치해 있고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자세는 무릎 꿇기입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이완시켜 주세요. 하루 3분만 하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도 골반 정맥의 혈류가 좋아지고 정액 생성이 향상됩니다.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 아니라 비뇨기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건강 문제는 연관되어 있어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또 다른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온용 무릎 담그기 요법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무릎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욕조 바닥까지 담그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의 온수는 하체 혈류를 크게 개선합니다. 산소 공급이 전립선에 더 잘 이루어지고 혈류 공급이 안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골반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전기 찜질기나 온찜질기 사용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쿠션을 깔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립선과 질 기능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차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대구에 사는 80세 노인입니다. 김남호 씨는 이 방법들을 일상에 잘 접목해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정액량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양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쾌감은 젊었을 때처럼 돌아왔어요.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성기능 회복의 가장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아래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몸속부터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런 식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전립선 건강 유지와 정액 생산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중 3가지 주요 영양소는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함께 살펴보죠. 첫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 생성을 위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전립선 기능 유지에도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욕도 떨어집니다. 우울증이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남성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고기나 해산물 섭취가 적으면 아연 결핍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연 보충을 위해서는 굴, 소고기, 단호박, 나토 등이 가장 권장됩니다. 그중 나토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큽니다. 둘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전립선과 심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주변 혈류가 막히면 자극에 대한 반응도 예민해지고 쾌감의 깊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두부, 콩제품, 현미,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섭취하면 성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성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강력한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는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습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도 보호합니다. 노화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르몬 균형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나 아몬드가 들어간 요거트를 자주 먹는 습관은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정수 씨는 이 식단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액의 수치가 점차 증가했고 밤에는 예전의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식사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몸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테스토스테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기능 회복에 관해서는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요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생리기능뿐 아니라 성욕, 근력에 영향을 주며 심리적 안정에도 깊이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호르몬의 일종인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는 일상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런 단계들이 옳은 방법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밤에 자는 동안 약 70%의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깊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영향을 받아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좋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은 절대 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밤 깊은 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6, 7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자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늦은 밤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불규칙하게 자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점검하고 고치세요. 좋은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면 습관만으로도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아침 햇빛을 즐기세요. 아침 햇빛을 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햇볕을 쬐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빛은 편안함을 주는 것뿐 아니라 뇌가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 호르몬은 뇌를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분비됩니다. 밤에는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좋은 잠을 돕고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자극합니다. 이것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15분 정도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햇빛이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체 시계를 조절해 몸이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올바른 리듬을 잡아줍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습관이며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습니다. 이 방법은 올바른 리듬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습관이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촉진해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햇빛과 운동, 특히 하체 중심의 운동입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근육도 자극을 받아야 호르몬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자극은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3년째 가을입니다. 한 번에 약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 평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지만 강한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특별한 장비나 약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노력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도움을 주어 사정 기능과 성욕 개선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즐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뇌와 신경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워지면 많은 분들이 성욕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쾌감과 만족은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 활동에서 옵니다. 사실 그게 근원이죠. 아시나요? 다시 말해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뇌와 신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성적 깊이와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성적 흥분이나 절정 순간에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주요 분비 호르몬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체적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이완과 풍부한 상상력 자극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을 반복하면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능동적인 이완이에요. 자위중 상태를 능동적으로 관찰하세요. 이 방법을 쓰면 외부 상황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지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몸과 감각을 이완하고 한 감각씩 천천히 빠져들어 보세요. 이게 이 나이에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이건 깊은 성적 접근법일 수 있어요.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한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접촉했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그 순간만으로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성적 흥분과 긴장이 시작되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깊게 숨쉬고 이완하세요.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와 몸이 자극받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즐거운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행위에 더 신경 쓰게 되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경험이며 경험에 따라 풍부한 체험이 됩니다. 그저 경험의 사전 같은 거죠. 목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불안해져서 즐거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각을 손안에 담아두세요. 숨결처럼, 마음의 평온처럼.
각 감각에 천천히 반응하는 게 새로운 성관계 방법입니다. 이게 만족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감각과 뇌 활용법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당신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런 의식과 습관이 자연스럽고 강요 없이 일상에 들어오는 법을 다룹니다. 3가지가 그것을 녹여줍니다. 구체적인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충분한 감각을 얻을 수 있고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상황에 의존하기보다 습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회음부 이완입니다. 회음부는 전립선과 정삭 사이 부위입니다. 반사작용과 관련된 주요 신경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어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들어 올려 두 무릎을 양쪽으로 구부립니다. 두 다리를 천천히 벌려 회음부를 이완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이 자세를 5분간 유지하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 혈류를 개선해 운동 효과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각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입니다. 이 자세는 매우 효과적인 이완 자세로 쉽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이완하며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습관은 몸과 마음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은 곧게 펴세요. 골반을 곧게 유지한 채 깊게 천천히 호흡하세요. 골반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골반저근을 자극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는 겁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매일 이렇게 합니다. 반복하면 성감이 향상됩니다. 몸이 훨씬 잘 준비됩니다. 모든 게 더 쉬워질 거예요. 3번째는 다른 목적 없이 연습을 위한 자위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자위는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목표가 없을 때 그저 감각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면 훨씬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집착하지 말고 감각, 몸, 마음에 반응하세요. 반응 인식 연습처럼 접근하세요. 이 3가지 습관은 나이 들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성기능 회복과 심리 안정에 기여합니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일상 속 작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천하게 될 거예요. 이제 즐거움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느낌은 나의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그것을 다시 인식하기만 해도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성적 만족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부분일 뿐입니다. 습관이 나이에 따라 변하는 거죠.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꾸준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방법,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절은 지나갔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직선을 그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와 함께 옵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진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져도 성은 여전히 즐거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진심으로 매일을 살면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노년층과 남성들이 이 문제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는 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고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든 아니든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편안함과 만족이 점차 제 안에 자리 잡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결과를 마주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몸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더 다정하게 대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몸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활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면 평가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공유할게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나 오늘 느낀 생각들을 나눠주세요.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령대 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